안녕하세요, 카렌입니다. 하루 잘 보내셨어요? 하루가 아니라 아침. 제가 잠이 들겠나 봅니다. 목소리가 쉬었어요. 어제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야기는 차차 하고, 어제 사실 동영상을 찍는데 몇 번을 찍다가 접고 말이 잘 안 나온다거나, 하여튼 어제는 그래서 못 찍고 일단 잠부터 자고, 그러고서는 지금 이제 다음 일정 때문에 목이 조금 더 이렇게 좀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그 기다리다가는 아예 이제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좀 이런 컨디션이 좀 안 좋은 목이지만 이제 시도를 해봅니다. 어떻게 하지? 일단은 자 볼게요. 어제 이 카드가 나왔었죠. 저의 1층 카드로 이 카드들이 나왔었는데, 와, 이 내용 어제가 이랬어요. 검 세븐처럼 신경전에, 또 욕심에, 타인의 어떤 그게 이제 의도가 있건 없건, 나쁜 의도가 있건, 그리고 그게 알고도 모르고도 뭔가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서 타인에게 좀 민폐를 끼친다던가, 또 그로 인해서 자신이 또 손해보고 있지만 그것들에 대해서 잘 모른다거나, 또 그런 사람, 그렇게 욕심을 부려서 사람들한테 외면을 받아서 그거에 이제 좀 자신까지 약간 피해를 본다 그래야 되나? 그럴 것 같아서 좀 방어를 하는 이런 여러 가지들, 욕심을 내서 선택을 하기도 하고, 또 나를 지키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또 그런 욕심이 많은 사람을 좀 이렇게 통제하기도 하고, 그런 이슈하고 관련이 있는 그런 하루였어요. 와, 어제 정말 저는 이 펜타클 라인처럼 제 일을 일단 열심히 했고요. 그 이상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일 외에 약간 이런 감정선하고 관련이 있다거나, 이게 이제 감정카드는 아니죠. 검의 요소니까. 하지만 신경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감정선을 넘어선 신경전, 가 관련된 이슈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타인들의 신경전에 관련된 이슈에 그 고민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그것과 연결돼서 저까지 이렇게 목소리가, 이게 한 3일 전에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막 싸우고 할아버지랑 그러려고 소리를 질러서 목이 아팠다며, 어제는 제 직접적인 저희 일은 아니지만 관련된 지인이라든가 주변 사람들의 이제 신경전에 함께 가담이 돼갖고, 제가 거기다 또 그 비슷한 일로 밤새 또 푸념을 좀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서 이렇게 목이 갔어요. 어떻게? 자, 황제는 통제잖아요. 책임감, 통제, 무언가를 지켜야 될 때 그런 상황들. 어제 제가 제 바운드리에 있는 그게 이제 꼭 어떤 물리적 바운드리라기보다 일단 그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저의 심리적 바운드리 안에 가까이 있는 분들, 예를 들면 제자분이라든가 좀 더 가까운 지인하고의 이제 관계성에서 제 능력에서 지킬 수 있는 책임을 다하는 이라고 이렇게 보기 다 쉬웠습니다. 어쩌면 좋아요. 자, 그래서 어저께는 왜 펜타클 8이 나왔는가 했더니, 그 또한 내가 내 바운드리에 있는 이들을 지키는 것 또한 나의 중요한 업무라는 거를, 그래서 어제는 예를 들면 거의 심야 이제 타로까지 해서 거의 24시간을 일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
펜타클 8 다음에 이거 나오면 무서울 것 같아요. 책임을 다해야 되는, 예. 그래서 책임을 다하느라 무리를 해서, 예, 그래도 그것이 다 남을 위한 건 아니에요. 나를 위한 거고, 또한 그 또한 저의 욕심, 제 욕심으로 무리를 한 게 아닌가. 저도 제가 사랑하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제가 애정을 가진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황제처럼 좀 무리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제 그게 발동될 수밖에 없는, 예, 그랬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요소 검 에이스를 시작할 차례인데요. 오늘은 여기 안 썼어요. 왜냐면 보면서, 아니 본데 이제 그저 얘기하면서 쓰려고 한번 형식을 바꿔봤는데 작게, 아주 작은 변화를 줘봤는데요. 한번 오늘은 검에이스. 검에이스는 일단 결심, 결단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검이란 요소 자체가 이성적인 걸 뜻하고요. 공기 요소를 뜻하고요. 의견, 이런 것들을 뜻하고요. 자, 우리 에이스는 숫자 1, 이제 1을, 1이란 것을 어떤 1의 특성상 1이라는 숫자가 유일하고 존재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특화시켜서 에이스라고 표현한 거야. 그만큼 독보적, 그 원소 자체, 예, 검의 독보적인 존재 자체를 강조하기 위해서 원소, 각 원소죠. 그 중에서 검의 독보적 그런 에너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에이스라고 쓴다고 했어요. 어우, 당신 최고야, 당신 에이스라고. 이렇게 우리 에이스 누구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어제도 이런 어떤 에이스적인 존재분의 하지만 커리어라고 그러죠. 커리어나 이런 쪽에서는 그래도 그 계통에서는 독보적인 어떤 그 지위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 경력 이런 걸 가졌는데 그에 비해서는 이렇게 되게 뭐랄까, 그거 외에는 없어. 이거 어떻게 말해야 되지? 되게 정의롭지만 정의롭고 순진하고 되게 사랑이 많고, 예, 하지만 자신의 일이라든가 자신의 커리어, 자신 일에서만은 독보적이고 아주 냉정하고요. 또 단호? 그쵸? 근데 사실은 저는 그분에게 단호함이 필요하다 라고 느꼈고요. 그래서 어제 그거를 배우는, 그래서 저는 검에이스가 나오면은 저는 주변 정리하라고, 주변 정리. 그러니까 나와 안 맞는 사람과 멀리하라,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해주거든요. 근데 안 맞는 사람을 잘라내라가 아니라 일단은 그 자신의 존재를 이해하지 못해주거나, 그러니까 이 명예를 뜻하기도 하기 때문에, 검 자체가 명예를 뜻하기 때문에 명예와 지위, 그리고 이성적 판단, 이런 걸 뜻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좀 안 맞는 사람 있잖아요. 의견이 안 맞는 거를 굳이 욕한다거나 탓한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것이 안 맞아서 판단을 함에 있어서 서로에게 불편하다면 그때는 조금 이제 마음속으로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것도 서로를 위한 일이 아닐까.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도 어쩔 때는
좀 이런 단호하고 결단력 있는 여기 결단력 쓸게요. 결단력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져요. 무조건 사랑한다 해서 막 우리 뭐라 그래야 되죠? 컵의 요소처럼이라든가 너무 그렇게 퍼주고 이렇게 흔들리고 이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되게 조금 냉정하지만 단호하게 그거를 좀 인지를 한다고 그래. 인지를 해서 어떤 선명하게 구분하는 거. 근데 우리나라라든가 보통은 선명하게 구분한다. 그러면은 막 이렇게 네 편, 내 편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선명하게 구분을 해서 내가 피해주는 것도 우리가 뭐 흔한 말로 뭐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아는 사람이 인식한 사람이 구분해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좀 부드럽게 이렇게 피해주는 것도 지혜가 아닌가라는 설명을 좀 하고 싶네요. 어제 그런 것과 관련된 이슈가 너무 많았고요. 제가 이제 지금 예감으로는 요번 주는 내내 약간 이럴 것 같고 검을 올리는 주간에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을 것 같아요. 자, 검은 지수화풍 중에서 우리 사주의 금의 성향처럼 이건 공기 속성이지만 어쨌거나 검이라는 이 단호하고 날카로운 것처럼 무언가 이렇게 쓸모 있는 것과 없는 것들을 갈라내고 잘라내고 구분하는 힘이 있는 거잖아요. 예. 또한 검 에이스는 외과 의사라든가 그래서 여기 이제 양쪽에 이 명예를 뜻하는 왕관이 있고 동맥과 정관을 뜻한다고 저는 예전에 마르세유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외과 의사 수술 근데 그 수술이라 해서 수술을 해야 됩니다 라기보다는 필요할 수 있다던가 이게 자체가요 그거를 예측할 수 있는 거지 이게 결과는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과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뜻할 수 있다라는 것 정도는 예측할 수 있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의사를 찾아가야 되겠죠. 전문가를 찾아가야 되겠죠. 이것에 대한 확실한 명예가 있고 왕관을 쓴 사람을 찾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나의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만 그걸로 자만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강조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이게 검에이스가 나오는 경우는요 이별을 결심하거나 이별을 통보하거나 어쨌거나 그거 관련이 있어요. 근데 이게 나왔을 때 이별을 통보한 경우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딱 어느 분들 왔어요. 말 안 했어요. 얘기했는데 헤어지셨어요? 네 지금 헤어지고 왔어요. 근데 그 당시는 단호하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요 그 다음에 마음이 변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머리론 끊어내지만 그 냉정함을 마음까지 이제 통합이 된 건지 아닌지는 다른 카드를 보면 이제 알 수 있는데 어쨌거나 검 에이스가 나오면 일단 그래도 이 케이크처럼 잘라는 냈다, 구분은 하다, 인식은 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다 정도까지는 돼요. 저는 이제 나름대로는 냉정하게 그래서 우리가 저 같은 경우가 이럴 때 되게 무섭거든요. 너무 예쁜 케이크인데요. 이거 자를 때요. 되게 마음이 아파요. 제 마음을 되게 잘 대변해주는 칼이고 자 보니까 왼손잡이 같아.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반지를 꼈어요. 그래서 연애에서 검 에이스가 나오면요. 결심인데 어떤 결심이냐? 결혼을 위한 결심이라서요. 그래서 헤어졌어요. 그러면은 진지하게 그 사람하고 관계성을
재검토하기 위해서, 그럼 이 사람이 내가 이 사람과 결혼까지 갈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 부분 때문에 걱정을 하다가 고민을 하다가 결정한 거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가벼운 결정이라든가 그 주제가 가볍지만은 않을 수 있죠. 근데 가볍지만은 않은데 그래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만난다면 그만큼 이성을 뛰어넘는 감성이라든가 사랑의 감정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예측을 해주게 되는 척도, 이런 식으로 커메이스를 구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디시전이라고 해서 커메이스인 줄 알았어요. 저는 펜타클인 줄 알았거든요. 펜타클을 이렇게 갖고 놀아서 저글링을 해서, 네, 여기서 그래서 이게 물음표 같지 않으세요? 물음표. 그래서 이거 같아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인식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 결정을 해야 되는가? 라는 물음을 좀 주는 것 같은 되게 재밌는 그림이에요. 예.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오늘 이렇게 보고요. 자, 선 영혼이 깃든 타로 오쇼젠 카드에서 커메이스를 찾아보겠습니다. 구름이죠. 구름의 요소예요. 그래서 지식, 생각, 마음. 왜 지식, 생각, 마음이라고 했을까요? 여기 나왔네요. 에이스 나왔네요. 의식, 딱 정확한 단어가 나왔어요. 의식. 왜 지식, 생각, 마음이라 했을까요? 우리가 마음이요, 마음에서 일어난다, 심장에서 느낀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그 지식이라는 차원에서 의식이라는 차원까지 전달이 됐을 때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과 그냥 본능적으로 느낌으로 일어나는 마음과 구분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그 의식을 통과한 그런 마음을 이제 얘기하는 게 아닐까라고 살짝 얘기하면서, 첨언을 하면서, 구름에이스의 그 설명 읽어볼게요. 세상은 당신을 좀 더 의식적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거대한 장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당신의 적은 친구로 자주 저주는 축복으로, 당신의 적을 친구로, 그리고 저주는 축복으로, 부르는 행운으로 바뀔 것이라고 해요. 예, 이것은 오직 한 가지, 당신이 자각하는가에 달려있다. 그래서 타로 카드를 배우면 그런 게 있어요. 뭐라 그래야 되지? 이유 없이 화내는 게 많이 줄어들어요. 이유 없이. 타로카드의 이런 의미들을 쭉 설명하다 보면, 이게 하나씩 음미해서 배워가는 과정에서 자기 탐색을 하고 자기를 의식하고, 아까 그랬잖아요. 이게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그림 같다고. 근데 자기의식을 먼저 하게 되면은 내가 남을 욕하기 전에, 남을 탓하고 남의 생각을 하기 전에 나는 왜? 내가 왜 화가 났지? 나는 왜 억울하지? 내가 왜 슬프지? 생각하다 보면 분명히 거기서 의식되는 일련의 생각들과 사건들과 연결고리들이 있는데요. 그 연결고리라든가 그 연결고리로 인해서 나한테 미치는 영향들을 생각을 하면은, 그러다가 화가 누그러지고 생각에 약간은 잡히면서,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생각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그 생각들을 정리를 하면서 맑아져야 돼요. 근데 그게 정리가 안 되면 진짜 구름이 돼서 가려버릴 수도 있어요. 예, 저는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보자. 예, 요 정도만 할게요. 왜냐면 이게
이제 제 수업에서는 사실 이런 것들 연결을 좀 많이 해드리거든요. 근데 이거 너무 많이 하면 저에게 수업 받는 분들이 보람이 없잖아요. 시간과 금전적인 투자를 해서 저한테 힘들게 오셔갖고 힘들게 배우시는데 죄송해요. 여기서 이렇게 이해타산적으로 나가서 이해타산. 근데 제가 아닌 저에게 믿음을 주고 따라오시는 분들에게 어느 정도는 예의를 갖춰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막 되게 진짜 막 끝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요 정도까지 하고 대신에 여기에서 천천히 저한테 수업 받는 분들도 천천히 이것을 다시 보면서 복습을 하시면 더 도움이 되겠죠. 그 정도는 조금 나눠 드리는 거 괜찮으시죠? 우리 사랑하는 님들. 네. 그래서 검 에이스를 보면서 제가 기쁨 채집이라는 책을 이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찍으려고 하는데 세상에 참 제가 어느 분께 사진을 한 장 소개하고서는 넘어가려고 이렇게 다시 이걸 덮었습니다. 이것도 있고 이거는 사진 한 장 보고 넘어갈 거예요. 왜냐면 어제 오랜만에 이분과 사실 우리 작가님하고는 이제는 상담이라기보다는 거의 지인처럼 멘토 멘티? 그러니까 작가님이 저한테 멘토가 돼주시기도 하고요. 제가 또 멘토를 해주기도 하고 그런 멘토와 멘티 관계 정도로 좀 대화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한번 사진을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실까요? 이거 물소인가? 한 아이가 소년이 여기 이제 제목이 너무 재밌어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자동차. 미얀마 일레호수에서 쪽배를 타고 인댕이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마을을 구경하고 싶어 선착장에 배를 댔습니다. 그리고 미지근한 병맥주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때 소를 타고 호수를 건너고 있는 소년을 보았습니다. 밀짚 모자를 쓴 소년은 의기양양했습니다. 속꼬리를 브레이크로 잡고 건너는 소년은 나에게 뽐내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들고 있던 맥주병을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멋진 자동차가 있다니. 미지근한 맥주도 시원하게 만들 만큼 멋진 자동차는 일레호수에 있었습니다. 발상이 좋은데요. 자동차, 멋진 자동차. 자, 원래 제가 하려고 했던 기쁨 채집 오늘 여러분께 검 에이스의 검 에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만 그것을 이렇게 예쁜 꽃이 가득한 그래서 이거를 선물로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진정으로 상대를 이해하는 마음에서 우러난 그 사랑과 기쁨, 행복의 가치는 이렇게 아름다운. 그리고 이 꽃이 자르려면은 가위를 댈 수밖에 없잖아. 차가운 가위를 댈 수밖에 없잖아요. 어찌 보면 자신이 희생되어서 이렇게 아름다움을 간직해서 이렇게 선물로 주어지는 꽃들 를 조금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 좀 꼬였죠? 어쨌거나 그런 것들 그냥 느낌만 전달할게요. 마음이 솔직히 급해요. 여기 또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나왔어요. 좀 전에 아주 멋진 자동차가 나왔잖아요. 사소함의 위대함이란 페이지를 제가 열었어요. 사소한 기쁨을 만들어라. 그것이 내 삶의 윤활유가 될 거야. 점심 식사 후에 먹는 요구르트처럼, 금요일 오후에 주문하는 택배처럼. 이거 짜릿한데요. 사소한 기쁨을 만들거라. 식사 후에 우연히 받아든 요구르트는 너의 오후를 신나게 해줄 거야. 금요일 오후에 주문한 택배는 너의 주말을 신나게 해줄 거야.
사소한 기쁨은 삶의 윤활유 같아. 삶은 지루함과 고난의 연속이거든. 그런 삶 속에서 사소한 기쁨들은 세상의 모든 것처럼 너에게 다가올 거야. 사소한 기쁨을 가져다주는 요소들을 많이 만들수록 좋단다. 사소한 기쁨과 사소한 기쁨 사이에 또 다른 사소한 기쁨을 끼워 넣거라. 서울대학병원 윤태진 교수가 쓴 아들아, 삶에 지치고 힘들 때 이 글을 읽어라 에서 본 이 글이 마음에 들어 수첩에 적어두었다.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라고 하지만 정작 우리의 목숨은 이처럼 사소한 기쁨의 연속으로 이어진다. 내가 홈쇼핑을 사랑하는 이유는 주문한 상품보다 그 상품이 포장된 상자를 받았을 때의 기쁨이 크기 때문이다. 글쎄요, 저도 그렇긴 한데요. 그거 버려야 되는 게 좀 마음이 안 좋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홈쇼핑 사랑합니다. 분명히 내 돈 주고 주문한 상품인데 마치 누군가 나를 위해 특별히 보낸 선물인 듯한 착각을 하게 된다. 그렇죠. 어떻게 매번 그런 착각을 하는지 내가 신기하긴 하다. 유명 패션 디자이너의 옷을 홈쇼핑에서 판매했다. 기자 시절에 알게 되어 신분도 있고 그분의 의상은 대체로 고가인데 저렴한 가격의 상품을 판매하기에 당장 주문했다. 어느 날 집에 오니 그분의 브랜드가 적힌 상자가 배달되어 있었다. 나는 홈쇼핑에 주문한 것도 잊어버리고 어머, 이 선생님이 나한테 뭘 보내신 거지? 하며 저 목소리 설레 상자를 뜯었다. 옷을 확인하고 나서야 나의 건망증에 헛웃음이 나왔지만 그래도 그 몇 분 동안의 두근거림과 설레임면 충분했다. 다행히 옷도 마음에 들어 입을 때마다 기쁨을 누리고 있다. 어머야. 아, 재밌네요. 그래요. 여기 읽어봐도 괜찮은 것 같아요. 대기업을 그만두고 새 일을 준비 중인 한 후배를 만나니 이런 말을 했다. 막상 회사를 그만두니 가장 아쉽고 그리운 것이 정말 사소한 부분이더라고요. 남들에게 보여주면 신분이 확인되던 명함, 전엔 목을 쬐는 것처럼 답답하기만 했던 목에 거는 사원증, 우리 회사 직원들에게 20% 할인해주던 커피 전문점에서 그리고 점심시간에 우르르 몰려나가 정신없이 먹던 식당의 북적거림. 제가 했던 업무나 스트레스 받던 일들은 별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사소한 일상, 회사 안이라 당연히 가졌던 작은 물건들이 떠오르고 지금 이 순간도 그걸 누릴 동료들이 부러워요. 나도 그랬다. 지금 내가 쓴 기사나 취재차 만났던 유명 인사들 혹은 해외 출장지보다 마냥 지저분했던 내 책상. 매일 아침 인사를 나누던 동료들, 졸리면 가끔 누워있던 여직원 휴게실의 간이 침대. 선배는 천사인데 너무 뚱뚱해서 하늘로 못 올라간 거죠? 라고 나를 놀리던 후배들의 농담 등 사소한 것들이 그립다. 직장 생활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소소한 일들이 커다란 기쁨을 선물한다. 어쩌다 눈썹이 제법 근사하게 그려졌을 때 화장을 한 지 40년이 가까워지만 여전히 똥손이다. 저는 화장을 한 지 한 30년 지난 것 같아. 20년, 30년 지난 것 같아요. 이제 예, 저도 똥손이에요. 소식이 궁금했던 친구가 오랜만에 안부 전화를 걸어와 보고 싶었다고 말할 때 다들 내가 너무 바쁠 거라고 생각해 전화도 안 거는데 말이죠. 저도 그래요. 하지만 저는 아니죠. 예, 아니에요. 지인들 괜찮습니다. 예, 저 요즘에는 너무 바빠요. 진심으로. 남편이 내가 부탁한 물건을 사왔을 때 내가 부탁하면 짧게는 2달, 길게는 10년까지도 안 들어주더니 아주 소소한 일들이 짧은 순간이라도 내 자존감까지 높여주는 것 같다. 새로 빨아 바꾼 이불과 베개의 깨끗하고 바삭한 촉감은 하루 종일 지친 나를 위로해준다. 냉장고에서 유통기한이 하루 남은 우유를 꺼내 마시면 더욱 고소하게 느껴진다. 예, 생각 없이 모아둔 포장을 끈으로 친구에게 줄 선물을 살짝 묶어주면 내가 아주 알뜰하고 계획성 있는 사람으로 여겨진다. 여행지에서 장난삼아 내게 보낸 엽서를 받아보고는 너무 감동스러워서 운 적도 있다. 약속 장소까지 한 번도 빨간 신호등에 걸지 않고 뻥 뚫린 듯 달린 택시나 앞에 서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열리는 엘리베이터 문은 무더위 마시는 청량 음료처럼 속이 시원해진다.
그러네요. 제법 길어요. 요만큼이지만 여기까지만 할게요. 결국엔 아주 사소한 일들, 작은 물건들이 어쩌면 지루하고 답답하고 어둡기만 한 우리 일상의 폭죽처럼 환하게 빛나는 순간을 만들어준다. 나는 언제나 소소한 일들에 기뻐할 준비가 되어 있다. 갑자기 옛날에 그거 있죠. 막 토큰 아세요? 저 진짜 옛날 사람 티나는데 토큰 학생권이라 해서 막 그 한 장이라도 더 만들려고 조금씩 밀려가고 자르고 그래서 막 아저씨한테 걸리고 그랬었던 시절 있잖아요. 그리고 저도 회사 다닐 때 아까 정말 그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막 아침이면은 저희도 그 빌딩에 제가 다니던 회사가 정말 그 엘리베이터가 너무 작았어요. 그래서 저희 빌딩에 저희 회사 말고도 이제 다른 뭐 계열사라든가 다른 회사들도 있긴 있는데 저희 이제 직원들이 제일 많은 편이라 그렇죠. 많죠. 저희 빌딩이니까. 그러니까 와 점심시간 전쟁 매일 점심시간마다 전쟁인데 그 중에 영업본부에 좀 한덩치 하시는 그 과장님이 계셨어요. 근데 성격도 되게 좋으시고 되게 그러신 분이었는데 그분만 이제 타면은 다들 막 눈치를 보고 그분이 제일 눈치를 봤겠죠. 예,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왜 엘리베이터 타면 막 삐익 소리 나면은 막 조정하잖아요. 자리를 재조정하고 그러면서 여기 검술이 나오네요. 내가 탔는데 삐거리면 막 창피해서 마음에 상처 막 받고 저도 회사 그만두고 나서 초반에는 그것 때문에 조금 아쉽기도 하고 그게 되게 그리워지더라고요. 그때는 그러니까 점심시간 식사시간만 되면 막 그것 때문에 전쟁이었거든요. 막 그래서 대표로 누군가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호랑이 식당이라고 있어요. 그 호랑이 식당이 백반집인데 제가 같이 아시는 분들 있으려나? 그 백반집인데 되게 맛있고 메뉴를 안 정해도 돼서 좋았거든요. 담백하고. 그래서 그 집이 작은 거에 비해서 맛집이죠. 한마디로 저희 빌딩 맛집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먼저 가서 한 명씩 대표로 막 자리 맡아놓고 예, 메뉴를 항상 정하거나 식당을 정할 때 호랑이 집을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메뉴가 달라지기도 하고 그런 사소한 것들이 한동안은 제법 그립더라고요. 아, 그게 내가 받은 혜택이었었구나 라든가. 왜냐면 그래도 식사는 회사에서 제공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가서 먹었던 어떤 그 식사들이랑 뭐 식권으로 저희는 이제 물품 같은 것도 막 살 수 있어서 막 뭐 과장님들이라든가 과장님, 부장님 이제 뭐 남자 직원들 뭐 이렇게 하고 그때는 많이 얻어먹고 다녔어요. 저 친한 언니가 저희 부서에 오늘은 찾아놨습니다. 연필깎이를. 그래서 저희 친한 언니가 유독 또 그런 걸 잘했어요. 콧소리 내면서 이제 과장님들이 되게 잘 꼬셨어요. 그래서 저를 같이 항상 데리고 다녀갖고 덕분에 많이 옆에서 얻어먹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를 데리고 다니면 왠지 먹힐 것 같았겠죠. 제가 어리니까. 그래서 그래도 그 언니 덕에 그런 걸 알았어요. 아, 이렇게 또 하는구나. 이런 것도 있구나. 그러면서 약간 부탁하고 기대고 참 애교가 많았거든요. 그 언니가 성격이 되게 밝고 애교가 많고 그 콧소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끼부르는 듯한 그런 거라기보다는 뭔가 사람을 은근히 유쾌하게 하는 그런 되게 재능이 있어서 덕분에 배웠어요. 하지만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언제나 그냥 저희 단짝 그 언니가 이제 원래 저기 전주가 그쪽에 출신 언니인데 결국에 이제 뭐 겸사겸사 해서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서 그리고 저도 이제 그때는 부서가 본부 조직에서 이제 부서 이동이 돼갖고 다른 데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부부로 가고 그랬었는데, 그런 이제 1년의 추억들이잖아요. 저번에도 한번 얘기 들었을 때 막 유니폼 바꿀 때마다 회장실에 가서 불려갖고 막 패션쇼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 유니폼 패션쇼라죠. 회장님 앞에서 유니폼 입고서는 막 패션쇼하고 그게 너무 창피했었는데, 또 나중에는 또 그게 또 하나의 추억거리로 또 생각나기도 하고, 2년마다 한 번씩 그 유니폼 바꿔줬었거든요. 그러면 각 업체에서 유니폼을 이제 들어와, 샘플이 와요. 그러면 일단 기본 여직원들 다 이제 중앙비서실로 모으는 거죠. 뭐 그런 것들. 그래도 그런 경험을 했던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또 되게 회사 다니면서 또 있었다. 아까 간이침대, 탕비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저는 사실 화장실에 가서도 많이 잤어요. 탕비실이 너무 저기가 경쟁이 심해서 여직원들 수에 비해서 탕비실이 너무 작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 그리고 또 너무 사람이 많이 와서 막 보고 가잖아. 그러니까 신경 쓰이니까 저는 그냥 화장실 가서 정말 잠깐 쪽잠 너무 졸리면 그러기도 하고, 정말 아팠을 때만 갔던 것 같아요. 탕비실은. 어쨌거나 뭐 그런 식으로 누렸던, 그리고 막 유니폼이 너무 이렇게 뭐랄까 불편하잖아요. 너무 몸에 꽉 쬐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불편해서 이제 남자 직원들이 있는 그 현장, 저희는 건설회사였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입는 그 잠바가 있어요. 점퍼, 남자 점퍼. 겨울에 특히 추우니까, 여름에도 사실은 에어컨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추위를 많이 타서, 그리고 유니폼이 몸이 너무 드러나고 그런 게 좀 불편해서 활동하는데 불편하니까 막 입고 있으면 맨날 혼났어요. 맨날 이제 수시로 총무부라든가 이런 관리하시는 분들이 막 지나다니면서 입지 말라고 막 잔소리하고. 근데 그것조차도 회사를 그만두고 한 초기에는 되게 그립긴 하더라고요. 아, 그때 그게 되게 지긋지긋한 일상, 저한테는. 그리고 제가 회사 다닐 때는 살짝 아웃사이더였거든요. 왜냐면 제가 기획부서에서 기획조정실 쪽에 있었기 때문에, 본부가 아니라 저는 이제 실의 그 작은, 아주 그 조직 중에서 가장 작은 그 부서에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너무 한정된 곳에 박혀 있고 그래서 좀 그런 것 때문에 하여튼간 근데 그래서 약간은 그렇게 좀 아이스타일로 지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외로워서 맨날 그 교환실에 언니한테 놀러 간다거나, 그 계열사 또 4층에 있어요. 거기 놀러 간다거나 또 그랬던 거. 그래서 친한 언니랑 맨날 몰려다니지는 단짝이죠. 단짝 언니가 있었어요. 또 그 언니랑 점심때 몰래 그 경양식집 있죠. 옆 건물 경양식집 가서 그 칸막이 있는 그런 경양식집 있었어요. 거기 가서 조용히 맥주 마시고 얼굴 뻘개갖고 잘 마시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어디 아파요? 그러면 네 아파요. 그러면서 빨리 가서 살짝 자고 가서 일하고. 아, 이 흑역사인데. 그랬던 기억, 그런 것들도 그때는 그게 되게 답답해서 그나마 그걸로 좀 풀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술도 못 마시면서 언니랑 한 잔씩 점심 먹으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막. 근데 그런 기억들이 되게 소소한 기억으로 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오늘 거메이스잖아요. 이 거메이스처럼 제가 한 가지 좀 지켰던 원칙은, 적어도 이제 그것만 안 했어요. 당구장? 당구장에 가는 것만, 네. 유니폼 입고 당구 치는 건 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 우리 동료들이 가자고 했었는데, 그거는 조금, 안 갔던 것 같아요. 못 갔죠? 그리고 취재를 못해요. 제가 그런 유흥 문화에 섞이는 걸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을 볼 땐 제가 이제 너무 점잖은 척 한다거나 제가 진지한 성향이라서 지금은 많이 가벼워지고 그렇게 노력을 한다거나 가벼워진 건데, 젊었을 때 쓸데없이 진지했어요. 너무 진지하고 좀 생각과 고뇌가 많았어요. 그게 이 구름 같아요. 저의 존재에 대해서 맨날 생각하고, 나는 이 회사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 하면서 그 소소한 즐거움을 즐기지 못하는, 소위 말하는 약간의, 솔직히 미안하지만 진상? 꼭 진상이라고 표현할 필요는 없지만, 근데 좀 그래요. 너무 쓸데없이 아무 때나 진지한 것도 좀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합니까? 제 타고난 성향 자체가, 그리고 자란 환경이 그렇게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항상 저희 아버지한테 교육을 그렇게 받고 그런 분위기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게 진지한 건지 몰랐어요, 사실은. 예. 다 자기가 자란 환경이라든가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전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한 거죠. 저 나름대로는. 그리고 저한테는 그게 어울리고 그 이상의 세계를 못 봤었어요. 예. 왜 운둔자가 자기만의 세상, 그리고 우물안 개구리란 뜻이 있다고 누누이 한 번씩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운둔자의 성향이기 때문에 그 어렸을 때부터 익숙해진 분위기라든가 그거에서 벗어나오지 못한다라는 것 자체도, 그게 있다는 것 자체도 저는 인지를 못했더라고요. 그나마 그거를 조금 살짝 일깨워준 게 그때 우씨, 저희 동생, 그 친구가 그런 저의 좀 고지식하고 고리타분하고 그런 이제 성향적 모습을 많이 이렇게 좀 깨줬죠. 그래서 저한테 언니 막 이러면서 되게 정스럽게 이렇게, 언니 너무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마 라든가, 근데 뭐 조언을 해주는 게 아니라 되게 진심으로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그게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첫사랑하고 관계에 있어서의 그 사랑, 좀 헤어지고 못 헤어지고 했을 때 가장 그 사람하고 제가 못 헤어지는 저의 고민이 그런 거, 이렇게 마음은 이미 결정이 섰어요. 그 사람하고 헤어지는 게 맞다라고. 그런데 그 결단을 못 내리고, 결심을 했으면서 결단을 못 내리고 잘라내지를 못하는 그때 그 친구가 저한테 큰 걸 가르쳐 줬어요. 언니가 헤어지는 이유, 정확한 이유가 뭐야? 하고 제가 혼자 스스로 느끼고 있었지만 강력하게 인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줬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저는 그 사람이 내 사람이 아니라는 것만 생각하고 했는데, 그때 더 정확하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 친구의 물음으로 인해서 분명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아까 이제 구름 에이스는 인식이라고 했잖아요. 정확하게 인식하는 순간, 맞아, 그거야 라고 진짜 제대로 결심이 쓰고, 그때 마음이 되게 깨끗하게 정리가 됐어요. 제 마음속에 구름이 없어진 거죠. 네. 그런 것들. 그렇게 이 기쁨 채집에서 발췌되었던 읽었던 내용을 연결하니까 그쪽으로 기결이 되는군요. 괜찮았습니다. 이 혼자서. 저 이야기가 너무 삼천포로 흐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일관성은 있어야지. 예. 그래서 이야기하면서 항상 걱정하는데, 오늘은 그래도 감사하게 이야기가 한 방향으로 흘러서 마무리까지 돼서 뿌듯합니다. 그냥 혼자요. 여러분들은 언제 저 이야기를 어디로 가서 어떻게 끝낼 건지 막 그런 생각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예, 저는 혼자 뿌듯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에게 주는 메시지가 어떤 건지 뽑아볼게요. 드랍잇. 예, 내려놓으래요. 3번에서 배속되어 있고요. 자, 숫자 3 자체도요, 되게
3이라는 숫자가요, 실용성, 최초의 완성수, 하지만 약간 미성숙할 수 있고 미숙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그렇다 하더라도 나란 사람을 인정하고 그런 미숙하고 부족한 나를 인정하고 가벼워지는 것도 또 하나의 현명함이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좀 설명해 줄 수 있는 카드라고 볼 수 있죠. 자, 무거운 것들을 내려놓고 높이 날아올려 보세요. 얘기해 주는 거겠죠? 이분은 밑에 분 다 달아놓고서 무겁게 다 달고서는 팔만 위로 향해서 올리고 있어요. 팔 올리면 올라갈까요? 이 여자분처럼 내려놔야 되는데. 그래서 이 무게, 이게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자신의 의무, 무게, 책임, 욕심, 뭐 권력에 대한 열망, 그것들을 다 끌어안고서는 팔만 벌리고, 이거 완전 신이시여도 아니고, 나도 올라가고 싶어, 나도 같이 가, 이래봤자 올 수가 없겠죠. 우리 사람 간의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낀다면 내가 가진 무게들, 짐들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지 함께 할 수 있겠죠. 본인의 짐을 하나만 내려놔도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어떤 분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보통 남자분들 보면 되게 자기한테 맞는 사람에 일단 자기가 반했다고 하죠. 좋아서 만났어. 그리고 이상형이 어떤 사람은 있잖아요. 예뻐서, 뭐 멋있어서, 능력 있어서 반하는 포인트는 다 각자의 이유가 있는데, 어쨌거나 이 사람이 너무 예쁘고 너무 멋있고 아니면 너무 욕심도 사랑이 될 수도 있어요. 그 포인트가 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을 책임을 안 지는, 욕심만 내놓고 그 사람을 그 멋진 모습을 지켜주기보다는 그거를 깎아내리고 날개를 꺾고, 그러니까 내가 성장해서 같이 가도 되는데 그 사람을 끌어내리고, 이러면서 이제 관계성이 무너지죠. 제가 어제 밤에 이제 얘기한 멘토멘티를 했던 우리 친구분하고도 친구라고 하면 또 싫어하실래나? 어쨌거나 저의 이제 지인도 그분도 이제 그 말씀을, 그 관련된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제 본인 이야기는 하지만 주변에 너무나 여기 이제 멋진 여성분이지만 남편이 너무 이렇게 그분을 홀대하고, 그래서 이제 옆에서 보기가 안쓰럽다 라든가 이런 이제 비슷한 유의 얘기를 하셨지만, 그게 서로 이런 균형, 무게를 맞추는데 서툴러서 그런 거니까, 그거를 서로 조금 더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눠본다던가 속을 터놓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럼 내가 조금 상대한테 위축감을 느끼고 그런 걸 느끼면 사실 과감하게 내가 좀 이건 이래 하고 툭 내려놓잖아요. 그런다고 그 사람이 가볍고 못나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못나 보이면 그럼 사랑하지 말아야죠. 아픈 면도 못난 면도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못나도 돼 이건 아니지만 서로 그 균형, 넌 잘났고 난 못났고 이게 아니라 서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균형을 잡을 수 있다면 최고의 파트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남녀건 인간관계건 그런 것들을 오늘 한번 생각 다시 해보게 되네요. 그래서 커메이스 제대로 안 봤죠? 아니요, 봤어요. 오늘 생각이 막 이리저리 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저에게 또 한 번이 아니라 저의 카드를 뽑아볼게요. 일진 카드예요. 한번 오늘의 리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의 리딩은 되게 단순하죠. 별말 많이 안 하고 단순하죠. 제가 카드 리딩은 그렇게 화려하게 하지 않아요. 능력이 없고요. 능력도 없지만 글쎄 말이 안 나와요. 그냥 제가 떠오르는 것만 얘기를 할게요.
예. 18. 달 카드예요. 달 얘기도 잠깐 했었는데, 해와 달 얘기. 다른 변화를 느끼고 과거를 추억하게 하고 무의식을 느끼게 해주는, 그 무의식을 느끼고 그 의식과 현실의 그 연결을 관장을 하죠. 그래서 그 무의식적인 것, 달에서 느껴지는, 달의 요소에서 느끼게 해주는 그 무의식의 변화들, 변화무쌍한 무의식을 의식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완드킹. 행동하라. 그리고 오늘 아까 소소한 기쁨 나왔었잖아요. 막대의 왕이요. 간과할 수 있는 거. 행동력은 좋은데 간과할 수 있는 게 그런 세세한 것들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섬세하지 못하다. 그래서 섬세한 것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무시하면 안 된다. 섬세한 것들, 소소한 것들을 무시하는 것을 주의하라라고도 하지만 사실은 너무 세세한 거에다가만 그게 초점을 두면은 또 뭐랄까요? 생각만 많아지고 그 생각만 많아지다 보면은 오히려 그래서 더 세세한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큰 그림을 못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외면하게 되고 머리 아프잖아요.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무대뽀로 행동한다거나 이럴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조금 잘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생각에 너무 빠져있지 말고 행동을 해서 가라. 그리고 컵 9이 나왔어요. 컵 9가 나왔는데 컵 9는 이거 그잖아. 난 괜찮아 라든가 여유로운 행복, 여유로운 사랑 이런 것들을 뜻하기도 하고 안일함을 뜻하기도 하죠. 자, 이렇게 보면 첫 번째하고 세 번째 카드는 이게 물의 구잖아요. 그리고 얘는 이제 달 카드인데 달이 차면 어때? 감성이 차오르죠? 네, 이것과 행동을 적절하게 잘 조율을 해서 힘찬 하루가 되라고. 그리고 간밤에 제가 잠 못 잤잖아요. 근데 생각보다는 컨디션이 나쁘진 않아요. 목 상태는 안 좋은데 그래서 힘내서 오늘 일하라고 응원해주는 카드로 나왔다라고 생각할게요. 어머나, 좋은 카드 컵 8번 나왔어요. 뭔가 해야 될 일이라든가 뭔가 그런 게 있어요. 저 오늘 설치할 게 있거든요. CCTV도 사무실에 설치를 해야 되고 집에도 집에는 CCTV라기보다는 또 설치할 게 있어서 집에 설치하고 인터넷 관련해서 설치하고 또 설치를 해야 돼서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과는 그것이 먼저 끝나야지 다음 일과를 볼 수 있는데 어쨌거나 이거는 이렇게 좀 갇힌 거죠. 근데 컵 4개가 아니라 8개로 이중으로 갇혔어요. 이 카드 보면 컵 4개가 컵 4가 컵 4개 안에 이렇게 앉아있는 그림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중으로 갇혔지만 검 2개는 자신이 들고서는 이제 조정할 수 있는 생각을 조절할 수 있는 그림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요것만 빼면은 검 2의 느낌처럼 나네요. 나머지 빼면은 그런 거 관찰 시점으로 보고요. 그러네요. 오늘 내가 가장 중요하게 할 게 무엇인지 좀 추려서 그 위주로 일을 하고 어제 좀 무리했으니까 좀 쉴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보니까 여기는 없는데 그 뭐죠?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있어요. 아닌가? 시간의 바퀴. 시간의 바퀴라는 카드 보면은 이 검 8이 아픈 소녀 그 옆에서 엄마가 간호하는 이렇게 그 그림으로 그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일단 적절히 조절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좋은 마음 충만한 마음으로 활동 잘하고 그 다음에 대신에
체력은 떨어지고 어제 무리했으니 그걸 감안을 해서 할 수 있는 만큼만 최선을 다하자. 요 정도로만 한번 마무리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알 수 없는 에피소드는 제가 다시 이 카드를 기억해서 이렇게 어제처럼 오늘 아까처럼이죠. 이따 저녁에 와서 요대로 다시 펼쳐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해볼게요. 어떻게 지냈는지. 이런 식으로 저하고 공부할게요. 그래서 하루하루 소소하게 조금씩만 해요. 저하고는 제 용량이 그밖에 안 되거든요. 저도 부러워요. 제너럴 리딩 하는 거 보면은. 근데 저는 그 용량이 안 돼서 저 나름대로 요 정도만 하려고 마음을 좀 많이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도 그렇게 멋들어지게 제너럴 리딩을 하고 싶었어요. 버리려고요. 저는 안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 능력은 그건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여기에서 만족할게요.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시간이 얼레벌레 막 말만 길어지고 또 늘어지는 것 같으니 빨리 끝낼게요.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약간 흐린 듯 하기도 해요. 그래도 마음만은 아까 컵 8처럼 즐겁게. 그러네요. 흐린 날 컵 요소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구름도 많이 끼고 뭔가 물을 가득 머금은 그쵸, 오늘인 것 같아요. 이따가 하루 잘 보내고요. 될 수 있으면 조금 더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뵐게요. 오늘 하루 잘 보내고 이따 또 봬요. 이따가 될지 내일이 될지 뭐 확실치 않아도 웬만하면 오늘 다시 봬요. 예.